그 김용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태릉 골프장,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도 의외로 폐교 분지들이 있다. 네. 폐교 부지들. 네. 그다음에 뭐 과천의 경마장 이런 데를 해서 아니, 그거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해야 이제 된다. 핵심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해도 네.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실 뭐가 부족한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서울이 이렇게 부족하냐?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얘기는 다 서울 아파트 시장 얘기예요. 네, 지역 아닙니다. 네, 지역 아니에요. 지역은 남아돕니다. 예. 뭐 제 학교가 있는 대구 예. 펑펑 남아요. 예, 진짜로. 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 경기도 중에,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아파트 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서울은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곳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일자리와 뭐 이런 일자리가 게 다 있고, 뭐 문화가 편익도 있고, 뭐 누구나 다 서울 가서 살고 싶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요가 꾸준히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자산 가치로서도 서울 부동산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이거 말고 그 앞에 걸로. 앞에 예. 있고 우상향하는 우상향하는 첫 번째. 예. 이것만 그러니까 저런 보더라도 자산을 보면 이게 지금 최근에 지방에 있는 부자들이 그렇죠. 서울에 집 한 채 사야 된다. 그 실제로 똘똘한 그런 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세제상에 그런 혜택이 많아요. 예. 그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기본적으로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주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독보적인 자산이에요. 서울의 집 한 채. 아파트라는 거는. 예. 그러다 보니 사실은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시민단체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공급을 해도 얼마나 도대체 해야 이걸 만족하겠냐. 그러니까 그 말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거주로서는 그럴 수 있는데 자산으로 생각하면 뭐 4천만이 한 채 두 채 더 살 수 있으니까 그건 채울 수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 요거 현상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이제 기대가 바뀌는 거예요. 서울은 항상 아파트 불패, 뭐 흔히 말했던 부동산 불패 심화, 예. 강남 불패. 예,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영어로 해서 포모 예. 이런 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뭘 잘하셨냐면 굉장히 센 발언을 했지만 뭐 우리 이제 뭐 세금 유예, 양도세 중과 유예 예, 안 안 해준다. 해준다. 그게 사실 기대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쵸. 예. 예. 그때 잠깐 서울 집값이 좀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서울에 공급 없네, 확실한 공급 없네, 세제 개혁도 한계적이네, 뭐 등등. 네. 그다음에 최근에 주식시장 좋으니까 돈이 들어갈 것 같네. 이게 걷잡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시 집값이 오르는 건데. 이미 지금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예. 더 빠르게 오른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포머를 진단한 몇 가지 제 만의 지표가 있어요. 예. 그중 하나가 뭐냐면 30대 서울의 아파트 신규 구매인데 이유를 그 그래프 데이터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실래요? 예. 그래프 예. 저 이렇게 위에 잘 안 보시겠는데 저 위에 치솟고 있는 게 30대입니다. 41%. 예. 예. 근데 이게 언제 한번 치솟았냐면 이 데이터가 2019년인가 그러니까 한 몇 년 안 돼요. 근데 2025년에서 매주 19년일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언제가 시작은 2019년 시작이고 처음에 제가 놀랐던 30대가 확 올라간 뭐냐면, 거는 2025년에 확 맞습니다. 올라갔네요. 그리고 이제 언제냐면 20년에 한번 튀어요. 그러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근데 이게 되게 드문 게 옛날에는 집은 한 40대에 사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아놔야 될 거 모아놔야 아니에요. 되니까. 30대는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람이 집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애 교육이에요. 근데 30대는 아직 자녀가 그게 안 없으니까. 나요. 그러니까 좀 선택이 자유로워요. 예. 그러니까 40대 돼서 돈도 좀 모이고 애 교육 때문에 집을 샀는데 그게 깨진 게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30대가 지금 못 사면 나 영원히 못 살 것 같다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데이터를 보니까 다시 30대가 치고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그 뒤에 40대가 한번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예, 그게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불길한 지표예요. 예. 예. 지금 보면 30대 비율이 1월에 32.6, 2월에 40, 3월에 43.4, 4월에 45.8 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서울 지금 평균 매매 아파트 매매가치 15.7억, 16억쯤 되고 16억인데 서울 아파트 매수자 10명 가운데 절반이 지금 30대가 그러니까 집을 이게 사고 어떻게 있어요. 사는 가능한가 싶어요, 사실은. 무슨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취업 노동시장 처음 초기 진입 연도가 20대 후반인데 네. 그럼 30대 중반에 산다고 가정하면 10년 동안 우리가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겠어요? 이거 다 부모가 그러니까 대출과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최근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가 뭐 지금 그 어디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그 자금 조달 내역서. 자금 조달 내역서 경향신문 보면, 분석을 보면 자금 조달 내역이
강남은 주식 채권 팔아서 하고 예. 노도강은 예. 빚내서 하더라. 예. 뭐 이런 데이터가 근데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게 참 놀라운 게 어쨌든 이게 15.7억 그러니까 뭐 한 12, 3억 정도 네.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진짜 하여튼간 좀 놀랍죠. 예, 30장 산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고 합리적 근거인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걱정하는 어떤 이게 문재인 정부 후반기 약간 공포 마케팅은 아닙니다. 왜냐면 전 생각이 좀 달라요. 근데 그거 재현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용문 실장도 나와서 네. 아마 시그널을 주신 것 같은데 참 제한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